오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종의 아들이에요. 문종의 이름은 향입니다. 이향이에요. 조선의 4대 왕인 세종과 소원왕후의 맏아들입니다. 문종 밑에는 동생들이 조금 많아요. 이 정비였던 소원왕후에게서 남동생이 7명, 여동생이 2명, 그리고 새엄마인 다른 5명의 후궁들에게서 10명의 남동생, 2명의 여동생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만 총 17명이고 여동생이 4명이에요.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시력이 나빠져가면서까지 노력을 하셨는데 밤에도 왕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성군이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은 1421년, 그러니까 7살의 나이에 엄청나게 복잡한 세자책봉식을 실수 없이 무사히 마칩니다. 그러니까 세종을 닮아서 엄청 똑똑했던 거죠. 그리고 학문도 좋아하고 백성도 아끼고 잘생겼고 풍채도 좋아요. 세종대왕님이 또 고기를 많이 드셔서 풍채가 좋지 않습니까? 문종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생겼다고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문종 잘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정도입니다. 근데 풍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채에 외모가 묻히지 않았던 건지, 당시 중국의 미적 기준이 좀 남달랐던 건지는 몰라도 문종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수염이 풍성하여 흡사 삼국지의 관우를 닮았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병자호란 이후에 불탄 궁에서 어진 하나가 발견됐어요. 왕의 초상화가 발견이 됐는데 누구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어진만은 문종이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누가 봐도 문종이야, 문종이시네 이렇게 할 정도로 수염이 아주 길고 풍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 똑똑했어요. 근데 이 엄청 똑똑한 문종이 세자로 있었던 기간이 무려 30년. 30년간 아빠 밑에서 열심히 갈고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준비된 왕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세운 업적이, 문종이 세자였던 시절에 세웠던 업적이 바로 장영실이 개발했다고 알고 있는 치구기를 만든 겁니다. 무려 유럽보다 200년이나 빨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무 등용도 꽤나 고르게 해서 거의 탕평 수준으로 잘했다고 해요. 근데 이 문종이 이름에는 문자가 들어가요. 이 호에는 문자가 들어가는데 문보다는 사실 무종에 가깝습니다. 이분이 밀떡이야. 엄청나게 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하들이랑 유학 내용을 토론하는 경연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막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막 이 책은 어떻고 뭐 해석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걸 이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유학의 내용을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병서를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병법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는 그 자부심도 대단해서 자기가 병법에 대해서는 제갈량보다 조금 못한 정도라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기전, 활용기 이런 것도 개발했고, 뭐 오륜진법, 기타 등등 무기를 엄청나게 개발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개발도 하면서 문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세종대왕이 승하하기 전 한 8년 동안 세종이 시력을 잃자 문종이 대리청정을 했어요. 1442년부터 1450년까지 세종이 승하할 때까지 8년 동안 세자로서 대리청정을 했고, 때문에
세종 말년에 했던 업적들은 문종께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종의 재위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세종이 했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문종이 섭정을 하고 나중에 보위에 올라서는 이렇게 30년 동안 세자로서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딱 2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39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웃긴 건 세종은 세자 시절을 정말 제일 짧은 52일을 보냈어요. 세종이 역대급으로 짧은 세자 시절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은 30년 동안 세자를 시킨 거야. 자, 그리고 문종의 바로 아래에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남동생도 엄청 똑똑하고 운동을 잘하고 잘생겼대요. 이 남동생이 바로 진양대군입니다. 근데 이 진양대군이랑 문종이랑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아껴. 너무 좋아했는데 진양대군 역시 문종을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형님 다 형님 덕입니다. 제가 형님 덕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문종이 자기가 제갈량보다 조금 못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진양대군 옆에서 막 형님 어떻게 제갈량 따위가 형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형님이 짱입니다. 형님 정말 최고예요. 나 형님 너무 좋아. 이래. 막 치켜 세워주는 거야. 그리고 진양대군이 운동하다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문종이 막 약이랑 의사랑 막 바리바리 보내는 거야. 둘이 막 아주 막 닭살 돋는 우애를 보여줍니다. 근데 나중에 왜 그랬을까? 자, 아무튼 진양대군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이 문종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이전에 세자 시절이 30년이었으니까 30년 동안 아내가 없었겠습니까? 아내가 당연히 있었죠. 세자빈이 있었는데 이 문종이 아내 복이 없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1427년, 그러니까 세종 9년일 때 이 문종이 14살의 나이로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문종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 18살 휘빈 김씨입니다. 근데 이 휘빈 김씨는 태종의 후궁이었던 명빈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왕실과 관련 있던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혼인한 이후에 문종은 2년 동안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휘빈 김씨의 외모가 박색이었다라는 이유? 근데 세자빈으로 들인 이유가 가문 때문이었던 게 너무 컸어요. 왕세자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문종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가, 우리 문종이가 소원왕후의 시비였던 아이들을 좋아했다고 해요. 2명이나 동시에. 물론 이건 뭐 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독수공방을 하던 휘빈 김씨는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너무 외롭겠죠. 아니, 결혼했는데 18살에 한창 때에 자기보다 4살 어린 왕이 자기를 맨날 봐주지도 않고 2년 동안 혼자 있는 거야, 밤에. 그러니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이 휘빈 김씨가 향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본인의 시녀의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압승술이라는 걸 쓰게 됐어요. 압승술이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랑을 받기 위한 민간 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휘빈 김씨가 세자가 좋아하던 여인의 신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술에 타서 마시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여자는 사랑받게 되고 그 신의 주인은 남자에게서 좀 멀어진다는
뭐 그런 술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당연히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휘빈 김씨는 이 방법을 쓰고 나서도 근심에 잠겼죠. 아니 이걸 썼는데 아니 왜 왕세자가 나를 봐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압승수를 제안했던 시비가 또다시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건 진짜로 센 건데 방법이 너무 좀 그래서 안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뭐냐면 뱀이 교미를 할 때 흘린 그 액체를 수건에다가 묻혀가지고 품에 간직하고 있으면 새끼가 일어나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요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얇았던 휘빈 김씨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비방대로 따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시녀가 이걸 보고 너 자꾸 왕세자빈한테 그런 거 알려드리면 안 돼. 이거 왕실에서 알면 엄청 문제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두 시비가 싸워요. 그래서 동궁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싸움 때문에 휘빈 김씨의 이 행태가 발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소문을 듣게 된 이 소원왕후, 그러니까 문종의 어머니이자 휘빈 김씨의 시어머니 되는 소원왕후가 이게 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 왕세자빈이 뱀이 교미할 때 나오는 액을 묻혀서 품에 가지고 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세종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16살밖에 안 된 우리 문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따위 행태를 하느냐! 라고 해서 이 세자빈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조정 대신들은 나름 좀 감싸줬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세자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라고 세자빈 편을 들어줬는데 결국 이 세종은 옆에 있던 그 아이디어 뱅크와 싸웠던 다른 시녀를 불러서 사태 파악을 다 한 다음에 아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휘빈 김씨를 폐서인에서 사가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1429년이었어요. 휘빈 김씨가 친정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잘 키워서 세자빈 해놓으니까 지금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잖아. 쫓겨난 거잖아. 소방 맞은 거잖아. 그래서 휘빈 김씨의 아버지였던 김오무는 당장 딸을 불러서 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결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갑자기 막장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휘빈 김씨한테 막 이상한 거 알려줬던 요 충성스러운 시녀였던 호초는 똑같이 사형당하게 됩니다. 극단적이죠. 요때 향이의 나이가 16살입니다. 한창 감수성 풍부할 때, 중2병 걸렸을 때 4살 많은 아내가 쫓겨나서 집으로 가더니 죽었어. 충격이었겠죠. 이때 이 향이는 세자 시절에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이후에 맞는 세자빈과는 좀 잘 지내보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세자빈 간택 때 실패했던 세종은 두 번째 며느리를 엄청 정성 들여서 골랐어. 첫 번째 며느리가 집안은 좋은데 박색이었잖아. 이번에는 세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집안은 좀 딸리더라도 엄청 외모가 예쁜 아가씨를 고르고자 합니다. 그렇게 책봉이 된 두 번째 아내는 순빈봉씨예요. 1429년 10월 문종이랑 동갑이었던 세자빈 순비는 외모가 엄청 예뻤대요. 근데 너무 외모만 본 거야. 집안도 잘 안 보고 성격도 잘 안 봤어요. 근데 이 순빈봉씨가 외모는 엄청 예쁜데 성격이 개차반인 거야. 그래서 이 너무 올바른 문종이랑 금술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순빈을 들였을 때 세종은 그 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순빈한테 연려전을 책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너는 이것을 읽고 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여라 라고 했는데 순빈이 책을 몇 장 넘기더니 야 때려쳐 아이씨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이거 배운 다음에 뭐 생활이나 하겠니? 뭐 다 하지 말래 아 나 이거 안 해 왕 명령인데 안 배워 안 해버려 거기에다가 순빈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술을 너무 좋아해서 자유분방하게 술을 마십니다. 아니 근데 원래 세자빈이 막 술 마시고 꼬장 부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술을 숨겨둔 거야. 항아리째 숨겨두고 그릇으로 이 대접으로 술을 퍼다가 대접으로 술을 마신 거예요. 이게 실록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시종을 불러가지고 날 좀 업어봐 이래서 뜰에 막 업혀다녀. 술 부족하면 시녀를 불러가지고 야 니네 집에 가가지고 술 좀 가져와라 이래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음식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얻으면 자기 혼자 숨겨두고 뭐 시종을 시키는 것도 아니야. 이거 좀 숨겨둬라 내가 뭐 명령하면 가져오나 이것도 아니야.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 혼자 먹고 아니 세자빈이 그지예요? 아 왜 이렇게 없어 보여요. 시키면 되잖아. 이것이 어찌 비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차분하고 조용하고 술 별로 안 좋아하던 문종한테는 너무 막 술 좋아하고 막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이 순빈이 좀 안 맞는 거야. 너무 버거운 거지. 저 세자빈 저 오늘은 술을 좀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막 아 필요 없어 야 네가 뭐 나한테 술을 사줘봤어 뭐 먹을 걸 사줘봤어 네가 나한테 뭘 해줬어 막 이러면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점점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후사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이 점점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 자기가 뽑긴 했는데 너무 외모만 보고 뽑았나 싶거든. 그래서 또 다른 세 사람을 문종의 후궁으로 들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후사를 못 이었는데 세자가 이제 또 후궁을 들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후궁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특히나 후궁 중에 권승휘라는 이 권씨가 임신까지 했어. 더 열받는 거야. 아니 내가 왜 뭐가 딸려. 아니 세자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이 권씨가 임신을 하고 나서 세자빈 자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세자빈이고 일찍 들어왔는데 후사를 못 봐서 후궁을 들였는데 심지어 후궁이 바로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좀 세자빈의 입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세종이 이것을 보고 문종을 불러서 타이릅니다. 이제 뭐 권씨가 임신도 했고 너는 세자빈한테 좀 잘 좀 해봐라. 세자빈한테서 아들을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타이른 거죠. 그래서 문종이 어쩔 수 없이 세자빈하고 이 순빈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순빈이 갑자기 죄송해요 막 이러는 거야. 세상에나 임신했나봐. 근데 한 달이 지나자 순빈이 아이가 떨어진 것 같은데 스스로 무언가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그것이 이불 속에 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궁녀가 이불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거짓말을 했거나 상상 임신을 했거나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신은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순빈에 대한 신뢰도가 이때 뚝뚝뚝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세종은 순빈을 아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으면 저런 거짓말을 했겠어. 아이가 불쌍하게도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순빈이 이렇게 막 우리 시아버지가 날 위해서 이렇게나 생각을 해주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감싸주셨구나 하고 잘했으면, 그쵸, 순빈이 아니죠. 순빈은 이후에 투기 때문에 궁인을 데려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구타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그 궁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게 계속되자 문종이 내가 순빈이 자꾸 투기를 부리고 질투심 때문에 사나워지고 이러니까 누구를 더 해칠지 모르겠다. 만약에 이대로 한나라의 왕후가 된다면 나중엔 이거보다 더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해요. 되게 포악했던 거죠. 근데도 세종은 이때까지만 해도 순빈을 아꼈습니다. 다 감싸줬어요. 근데 이 세종이 못 견디는, 이 성품이 좋은 이 세종이 못 견디는 일이 하나 발생했으니 당시 궁궐에서는 궁녀 사이에 동성애가 암암리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빈도 궁궐의 트렌드에 맞게 소쌍이라는 여자 시녀를 옆에다 두고 사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쌍이를 잠자리에 불러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퍼지지 않습니까? 궁궐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세자빈이 동성애를 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자 궁궐 안에서는 소쌍이만 보면 야, 빈이랑 같이 잤다며?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자 소쌍이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빈께서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옵니다. 제가 떠나면 몹시 화를 내시면서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너도 날 좋아하지 않니?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문종이 순빈한테 경고를 한 거야. 이런 소문이 퍼지는데 세자빈으로서 이런 소문이 퍼지면 너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소문이 퍼질도록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좀 뭐라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소쌍은 다른 사람들한테 빈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너무 무섭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빈한테 연적이 생깁니다. 자, 문종이 또 후궁을 들였나요? 아니죠. 소쌍이에요. 소쌍이랑 임신했던 권승휘의 시녀랑 둘이 이제 또 이제 같은 시녀니까 뭐 불만사항 얘기도 하다가 이렇게 눈이 맞아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다가 같이 잠자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순비는 시비한테 너는 따라다니면서 둘 사이를 방해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소쌍이한테 감시 붙인 거예요. 자기 말고 다른 여자랑 놀지 말라고. 자, 근데 이 소문이 점점 퍼집니다. 이 권례에 파다하게 퍼져요. 아니, 여자를 질투해서 다른 여자를 붙였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세종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이 부인과 함께 소쌍이를 불러서 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쌍은 지난해 동짓날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시었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밖에 있고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거절했으나 빈께서 윽박을 지르셔서 마지못하여 옷을 반쯤 벗고 병풍 속으로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눕게 하여 서로 희롱하였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세종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이 순빈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순빈도 폐서인됩니다. 세자빈이 된 지 7년 만이었어요. 그렇게 폐빈이 된 순빈 봉씨는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또 순빈의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러요. 딸 목에 감아요. 자, 목을 매라. 다시 태어날 때는 사내가 되어 나타나라. 자, 어쨌든 순빈이 폐빈이 되고 나서 세종은 또다시 세자빈을 간택하려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처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볼만하면 이제 성격도 봐야 되고 문종 취향 맞추려면 외모도 봐야 되고 세자빈이니까 집안도 봐야 되는데 집안, 성격, 외모 이게 다 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뽑아뒀던 후궁들 중에서 고르기로 합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권승위였어요. 임신했던. 자, 그래서 이 권씨는 현덕왕후가 됩니다. 이 문종의 셋째 부인이죠. 현덕왕후는 1418년 부원군 권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스펙을 인정받은 거죠. 이미 하나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권승희는 문종이 좀 아꼈대요. 그래서 세종 15년에 권씨랑 이제 문종이랑 같이 이제 합방을 하고 나서 딸을 낳습니다. 첫 손녀를 낳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몹시 서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종 18년 1436년에 바로 또다시 딸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경희공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순빈이 쫓겨나게 되고 세자빈으로 추대가 되어서 세 번째 부인이 되는데, 사실 문종은 다른 후궁을 좀 더 아꼈지만 이제 왕실에서 아이를 낳은 권승희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좀 더 품계가 높았기 때문에 권씨가 세자빈으로 책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실록에 따르면 권씨가 겸손하고 공손하고 규범도 잘 따르고 마음가짐이 정성스러워 낮이나 밤이나 조심하여 여김이 없었다. 부모 모시기를 기뻐하며 항상 아랫사람 거느리기를 온화하고 화목하게 하니 사랑스러운 숙녀가 미쁘게도 좋은 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해요. 되게 성격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 권씨가 1441년 7월 23일 단종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죠. 그런데 이 세종이 단종이 태어나니까 첫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폐빈을 그렇게 시키고 나서 본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손자가. 적장자인데. 그래서 이 세종이 엄청 좋아하면서 대사면령을 냅니다. 그래서 다 풀어주어라 했는데 탕 하는데 큰 초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불길해. 그래서 세종이 이 초를 즉시 치워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조였던 것인지 권씨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출산한 지 3일 만에 동궁전 자선당에서 2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후에 현덕빈으로 추증이 되었다가 나중에 남편 향이 문종이 되자 현덕왕후로 추존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향이는, 우리 문종은 권씨와 사별한 이후 1442년부터 대리청정을 했고 1450년까지 보위에 오른 다음에 2년 2개월간 왕이었는데 아내를 맞지 않았어요. 너무 상처가 컸나 봐요. 2번 다시 아내를 들이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달고 살던 종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몸이 약해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다가 세종이 승하하고 나서 3년상을 치른 거야. 세종은 그나마 태종이 우리 아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나 죽고도 3년산 치를 때 고기 좀 먹여 라고 하고 죽었지만 우리 세종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이제 3년상 치르면 줄초상 나요. 엄청 힘들거든요. 심지어 이 3년상을 두 번을 해서 6년 동안 개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종은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종기가 나고 막 이러니까 결국 고명대신을 부릅니다. 고명대신이란 유언을 받드는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명대신을 불러서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겨우 12살이니 왕노릇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 홀로 남겨진 단종을 그대들이 지켜달라 라고 하고 승하합니다. 2년 2개월 만에. 보통은 왕이 먼저 죽으면 그 어머니가 왕후가 뭐 섭정 같은 걸 하거나 또 이제 다른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서 지켜주거나 그런 게 있는데 대왕 대비 죽었죠? 대비 죽었죠? 세종 죽었죠? 엄마 없죠? 아무도 없어. 왕실에 자기 핏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단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으로 즉위하게 됐는데 할아버지인 세종이 승하하고 아빠였던 문종이 승하하고 10년 만에 왕실의 줄초상이 계속 났던 거죠. 그러니까 단종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지켜줄까요? 유언을 받들었던 고명대신들이 지켜줍니다. 이 고명대신의 이름이 김종서예요. 김종서가 단종을 지키게 되는데 당시 좀 글씨, 예술로 유명했던 되게 야심이 있었던 안평대군과 그 문종과 꽁냥꽁냥하던 이 진양대군 두 명이 좀 야심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황표정사라는 인사에 되게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양대군이 이걸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뭔데? 왕실에 문제에 개입을 해. 네가 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1453년 10월 10일 김종서의 집에 검은색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쳐서 김종서를 쇠몽둥이와 철퇴를 내리쳐 죽입니다. 그리고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추대하려 했다. 영모를 꾀했다. 라면서 김종서를 영모죄를 씌워서 김종서의 세력들을 다 숙청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때 한명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계유년이에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정치 판도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진양대군은 스스로 계유정난을 일으켜 세조가 됩니다. 단종은 1455년 재위 3년 1개월 만에 숙부였던 세조, 즉 수양대군에게 왕의 자리를 양해하게 되죠. 그 문종과 꽁냥꽁냥했던 진양대군이 바로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폭군이었다던. 네. 자, 그러면 찬탈 아니에요. 찬탈 아니고 어디까지나 왕의 자리를 양위받은 겁니다. 그죠? 단종이 스스로 내려왔으니까요. 내가 뭐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양위받았잖아요. 그러면 세조는 단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단종보다 늙었고 호시탐탐 단종의 세력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조의 동생이었던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적발돼 버립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종을 포기시키려는 사람들이 적발이 되어버렸고, 이에 위협을 느낀 세조는 뿌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동생이었던 금성대군과 단종 둘 모두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 단종. 그렇잖아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 없이 열심히 했는데, 나름 했는데 3년 만에 왕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거 막 유배지에서 진짜 막 엄청 개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 영모찌 뒤집어 써가지고 사약 먹으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약을 가지고 가던 신하가 단종한테 차마 약을 올리지 못하고 눈물만 쏟다가 자결했대요. 그리고 단종은 이를 지켜보다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했나 봐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오늘은 내가 개고기를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개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개를 잡아다가 자기한테 주면 내가 개를 죽이겠다, 개를 때려잡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개를 잡아다 줬는데, 밖에 있던 하인들한테 개를 좀 끌어올려라, 허공에다가 이제 올려다 두고 매질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하인들이 개를 묶은 줄을 밖에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개를 묶은 줄을 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줄은 단종의 목을 감았던 줄인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하인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세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조는 갑자기 어느 날 꿈에 단종의 어머니였던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세조를 저주하면서 침을 퇴! 하고 뱉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꿈에서 깨니까 그 자리에 종귀가 돋았다고 합니다. 정체 모를 피부병에 걸리고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이후에 세조는 이것이 다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문종이랑 합장되기 전에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쳐요. 그래서 관을 강물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세조 이후에 왕이 된 예종도 일찍 사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맛이 좋구나 장금아 하던 그 중종 때인 1513년대에 이르러서야 현덕 왕후의 능이 문종 옆으로 옮겨오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세종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첫째 부인부터 잘 좀 맞았어야 됐던 걸까요? 둘째 부인을 잘 맞았어야 됐던 걸까요? 셋째 부인을 몸이 좀 건강한 분으로 맞았어야 됐던 걸까요?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종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나서 문종, 단종, 세조, 예종, 기타 등등 너무 금방 안타깝게 죽어버렸어.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너무 부인복이 없었던 문종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